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업로드 이후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중간에 추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바빠서 틈틈이 책은 읽었는데 녹음할 시간을 못 찾아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하려고 하는 책은 제목이 쾌락 독서입니다. 개인주의자 문유석의 유쾌한 책 읽기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문유석 저자는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현직 판사이면서 글을 쓰시는 분이죠. 근데 이 책은 제목에서 알려주듯이 그 독서에 관한 책이고요. 이 문유석 판사가 소설도 쓴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미스 함무라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미스 함무라비가 이제 동명의 드라마로 언제였죠? 올 초였나 작년이었나?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드라마의 대본도 직접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현직 판사로도 계시고 글도 쓰시고 책도 내고 또 드라마 대본까지 정말 능력자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더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뭐 다른 팟캐스트 같은 데서 들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독서를 해왔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18년 12월에 1쇄가 나왔고요. 지금 제가 읽은 책은 모세예요. 꽤 많이 찍었네요. 좋으시겠다. 책도 많이 팔리고.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어보게 된 이유는 이분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어떤 독서 경험을 해오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차례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차례를 보면은요. 1장, 2장, 3장 이렇게 크게는 세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또 각각의 소제목이 있고 에피소드들이 들어있어요. 1장의 이제 제목이자 1장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개인주의 성향의 뿌리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라는 말 또한 이제 익숙한 게 문유석 판사의 또 다른 저서 중에 그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은 읽지 않았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 그것도 이제 리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장의 주제는 이제 개인주의 성향의 뿌리라고 해서 어렸을 때 이제 어떻게 책 읽기가 시작되었는지 또 책을 고를 때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길면 길수록 더 좋아했다고 해요. 책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굉장한 독서가였죠, 어렸을 때부터. 네, 이게 책장 넘기는 소리예요. 2장은요, 편식 독서. 누구 마음대로 필독이니?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성장 과정에서 주로 읽었던 청소년기에서 대학까지 그 정도 그때에 이제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제 순정 만화에 푹 빠졌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 또 슬램덩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무협지를 너무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80년대 대학가의 독서는 그런 문화는 어땠나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뭐 이쯤에는 누구든 뭐 거쳐야 되는 그런 작가나 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문열 작가라던가 하루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나이가 좀 있지만 저보다는 연배가 조금 높으신 분이라 저는 이런 책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80년대에 이제 대학 가셨으니까 저는 90년대 이제 초에 대학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뭔가 대학가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이제 앞으로의 독서, 성인이 돼서의 독서와 앞으로의 독서를 다짐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3장의 제목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뭔가 황정은 작가의 뭐 계속해보겠습니다. 그 제목도 생각나는데요. 여기서의 이야기는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관점에서 본 그런 독서, 그리고 SF, 그리고 여행, 그리고 책 읽기 좋은 공간은 어디인가? 습관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자기만의 어떤 소소한 행복을 찾는 이야기,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뼈대는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 책이 참 재밌었는데 이분의 이제 말투가 좀 느껴지거든요. 약간 유머 그런 게. 그런데 제가 막 유머를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 스타일에 맞아야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유머스럽게 쓰려고 일부러 글을 그렇게 썼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문장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코드가 맞지 않는 게 많아서. 그런데 이 책은 그냥 이분의 원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딱히 막 웃기지 않더라도 이분 이렇게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나 보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또 다른 장점, 그러니까 제가 느낀 장점은요.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좋았으니까 여러분도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 그게 좋았습니다. 그냥 이 책은 그야말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즐거우려고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읽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쾌락 독서겠죠. 좋아서 읽었던 책들, 나 이런 책 읽었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라는 것을 그냥 남들한테 알려주는, 얘기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읽을 수 있었고, 이때는 이런 책 읽으셨구나. 이런 책도 읽으셨어. 뭐 이런 느낌. 그래서, 편하게 읽을 수 있었고, 나도 이거 읽어봐야겠다. 뭐 장바구니에 담아야지. 막 뭐 안 그래도 되지만 하여튼 좀 그런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의 스트레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반에 이 책을 써 나가다가 도대체 이 책 내가 왜 쓰고 있는 거지? 이 책의 정체성은 뭐지? 이런 거를 약간 고민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83페이지입니다. 이쯤 되니 독서를 주제로 책을 쓰기 시작한 나 자신이 무모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도대체 책은 도끼다 같은 책은 어떻게 쓰는 걸까? 어떻게 그렇게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 폭포수 쏟아지듯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당최 그 정도로 섬세한 감성이라고는 타고나지 못한 시큰둥한 나 자신을 잠시 원망해 보았지만 뭐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독서도 이런 독서도 있고 저런 독서도 있는 거다. 카프카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쳐서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책을 읽는 거냐며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일갈했지만 수사법은 수사법일 뿐 책은 도끼일 수도 있고 심심풀이 땅콩일 수도 있고 잠을 재워주는 수면제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책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용법이 있기 마련이다. 네, 어떠세요? 이 책의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책을 이렇게 읽자. 독서법. 나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더니 좋던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이렇게 했어요. 뭐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예요. 또 이분의 성장기에는 순정 만화에 빠지셨대요. 물론 순정 만화가 아닌, 그러니까 순정이라는 장르가 붙지 않은 다른 뭐 스포츠 만화 이런 것도 많이 보셨는데
어느 순간 순정 만화에 빠지셨대요. 여러 개 순정 만화 책의 제목이 여러 개 나오는데 저도 들어본 거는 많더라고요. 네, 저는 만화를 어릴 때도 안 읽었어서 근데 뭔진 알죠. 이제 친구들이 읽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순정 만화를 열심히 읽으셨구나. 또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이 책을 또 읽어 나갔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순정 만화를 이제 읽으셨대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순정 만화를 통해서 얻은 것도 많았다. 다른 뭐 스포츠 만화나 그 남학생들 주로 보는 그런 명랑 만화나 스포츠 만화 이런 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한계가 분명히 있었대요. 경계가 있었는데 순정 만화는 뭐 멜로, 그 사랑 이야기 이런 걸 다루지만 주제가 굉장히 넓었대요. 막 중세시대 배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 문화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순정 만화를 통해서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성 캐릭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도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이 쾌락 독서 이 책은 뭐 줄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뭐 소설이 아니라서 제가 군데군데 읽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리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순정 만화 시기 요때에 이제 한 챕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예요. 여하튼 나의 고등학생 시절은 순정 만화 시기라고 해야 할 만큼 순정 만화에 빠져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기가 내게 준 큰 선물이 하나 있다. 나와 다른 성인 사람들의 내면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많은 명작들을 읽어왔지만 그 명작들의 대부분은 나와 같은 남성의 시점으로 쓴 것들이었다. 주인공인 남성들의 욕망, 번뇌, 방황은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었지만 등장하는 여성들의 내면은 알기 힘들었다. 그녀들은 그저 신비로운 존재였다. 눈부시게 아름답거나 눈물겹게 희생하거나 무슨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는 늙은 괴테 은교 찾는 소리나 자애로운 국모 등등의 마거릿 대처 탄광 노조 굴복시키는 소리 말이다. 아니, 인구의 50%는 신비화하기엔 지나치게 큰 집단 아닌가? 생각해보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선조 남성들은 2000년 동안 끝도 없이 남자가 온 세상을 떠돌며 방탕하게 놀고 다니는 동안 아름답고 순수한 처녀는 고향에서 지고지순하게 그를 기다리다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타락한 남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류의 철면피스러운 이야기들을 재생산해온 것 아닐까? 파우스트와 그레트헨, 페르긴트와 솔베이지, 오해로 도망간 신랑을 평생 초록저고리 다홍치마 입고 앉아 기다리다 매운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는 서정주의 질맞의 신화, 새색시까지. 네, 어떠세요? 저 이 부분 읽고 너무 공감하고 웃기기도 웃기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를 통해서 이제 이분이 남성이다 보니 여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그걸 볼 수 있게 되었대요. 물론 그게 다가 아니었겠죠. 다른 독서 경험이 합쳐진 결과물이겠지만 아무튼 이 시기에 고등학생인 이 시기에 이성의 진짜 마음을 좀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나와 다른 성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좀 재미없게 읽었던 것 같은데 늙은 괴테 은교 찾는 소리 이거랑 마거릿 대처 탄광 노조 굴복시키는 소리 이런 거 이분의 이제 유머인데 이 부분 저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인구의 절반인데 신비화 시키기에는 지나치게 큰 집단 맞죠. 그래서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냥 사람입니다. 신비화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이제 2장의 이제 성장 과정, 사춘기 그때쯤에 경험에 대해서 한 단락 읽어드렸고요.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의 독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접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을 이해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겠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또한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좀 이제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또 들어봐 주십시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은 채 남들 하는 대로, 관습에 따라, 지시받은 대로, 조직 논리에 따라 성실하게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에 가득한 악의 실체였다. 흑인과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면 병균에 감염된다고 진심으로 믿은 미국 남부의 숙녀들. 유대인을 가스실에 보내는 일이 맡은 바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믿은 독일 공무원들. 미국 한 주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호남 사람들은 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킬킬대며 짓거리는 사람들. 여자의 노는 예스니까 남자가 좀 터프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믿는 남자들. 누군가에게는 좋은 부모고 자식이고 친구였을 평범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악마였다. 타인의 입장에 대한 무지가 곧 악인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며 무섭습니다. 라는 이경규의 말을 들으며 웃을 수 없는 이유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무지는 공포와 혐오를 낳는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모든 언어가 소음으로만 들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진다. 소음과 위협, 공포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은 불행하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면 의외로 타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나에게도 평화를 준다. 동시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준다. 미디어의 발달로 그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지금은 더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귀를 닫아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당장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처지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세상에 나 빼고는 다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는 것 같다. 네, 이 부분 더 읽어드리고 싶지만 정말 내용이 좋아서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라 저도 요즘 들어서, 아니 꼭 요즘은 아니고 정말 날이 갈수록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돼요.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꼭 강력한 범죄 이런 게 아니라도 뭐 SNS 이런 것만 봐도 막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앞뒤 사정도 모른 채로 막 욕하고 그런 일부터 해서 뭐 강력 범죄까지 모두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인내 이런 게 좀 없어 보여요.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사람이 살면서 뭐죠? 한 사람이 다양한 남의 인생을 살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책을 많이 읽는다던가, 뭐 영화를 많이 본다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간접 체험은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는 저의 생각과도 너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좀 이런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막으려면 대화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갈수록 더 필요해지는데 더 단절되어 가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걱정을 똑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락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줄다리기는 양 끝에서 몸을 던지는 이들이 아니라 중간에 맨 손수건이 약간 움직이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된다. 중간에 있는 이들이 제자리에서 튼튼하게 버텨주지 않고 신용만 하고 있으면 줄은 한쪽으로 확 끌려가고 만다. 중간자들은 성실한 독자여야 한다. 들어야 할 진짜 목소리를 듣고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내디뎌야 한다. 양 끝에서 몸을 던지는 이들이 이를 악물고 외쳐대는 욕설 때문에 이들을 비웃어서도 안 된다. 결국 가장 먼저 넘어져 뒹굴고 흙투성이가 될 것은
양끝에서 몸을 던지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중립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면 그건 나의 현명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안온한 기득권 때문임을. 너무 좋아요. 막, 저도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문장으로 읽으니까 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 때문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건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내 현명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득권자이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촌철살인 같은 문장이었고, 그리고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신중하고 또 현명하고 목소리를 가려들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자들은 성실한 독자여야 한다. 이 말도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뒤쪽에 가면 이제 여행과 독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행도 간접 체험, 그건 직접 체험이구나. 어쨌든 체험이잖아요. 여행도 중요하고 뭐 독서도 중요하다. 그런 걸 이제 같이 콜라보 형식으로 여행 경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행 좋아하긴 하는데 여행을 별로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냥 부러운 마음으로 읽어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판사하시다 보니까 이제 직업과 연관된 판사의 관점에서 보는 독서, 그런 게 한 챕터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이언 맥큐언의 속죄라는 책, 그 영화 어톤먼트로 나왔던 그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책은 꼭 집에서 어떤 책에 대해서 막 줄줄이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 이 속죄에 대해서만은 이 법관의 관점에서 한 챕터를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속죄는 안 읽었는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뭐 줄거리 이런 거는 다 알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서 무슨 어디 팟캐스트 독서 관련 팟캐스트 뭐 이런 거 보면 들어보면 안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간 읽어봐야겠죠? 아무튼 이 속죄에 대해서 이분이 한 말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리고 제가 리뷰를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재판제도란 이중 삼중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형사 절차의 근본으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사형 폐지론의 가장 강력한 논거도 여기에 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의감이 아니다. 오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감이야말로 가장 냉혹한 범죄자일 수 있다.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불타는 수사관과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상범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해보라. 자신이 믿는 정의 때문에 분노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나는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또는 틀렸어도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분노하고 있는 대상보다 더 위험한 존재다. 하지만 미스 함무라비에서도 썼듯이 법정에서 가장 강한 자, 가장 위험한 자는 결국 최종 판단자인 법관이다. 그래서 이언 맥큐언의 속죄는 법관에게는 무서운 책이다. 재판을 할 때마다 나중에 속죄해야 할 일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운 진실을 새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 법관으로서의 두려움이죠. 정의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의감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속죄라는 거, 속죄의 그 주인공 브리오니 맞나요? 브리오니가 그 잘못된, 그러니까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과정, 그게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대요.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법관이 아니라도 일반인의 입장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섭죠.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른 심리학 책 쪽에서도 읽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자기가 그걸 계속 이야기한다거나 계속 생각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이 계속 주입시켜 준다거나 하면서 그게 살이 덧붙여지고 윤색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실제가 아닌 것을 또 일어났던 일로 여기게 믿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언보다는 증거인 거죠. 네, 제가 이제 쾌락독서라는 책을 이제 중간중간에 읽어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좋아했던 부분만 읽어드리다 보니까 좀 심각한 책처럼 느껴지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요. 막 어렸을 때 책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남의 집에 가서도 막 책부터 찾아서 읽고, 사실 이런 경험 저도 있거든요. 또 막 인생의 한때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런 책들의 이야기, 그리고 뭐 지금은 독서를 어떤 식으로, 뭐 책은 어떻게 고르는가,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서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하면 안 된다. 편식 독서 좀 하면 어떠냐, 필독서 이런 거 누가 정한 거냐, 나는 독서라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싶다. 뭐 그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쾌하게 읽었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문유석 판사의 책 개인주의자 선언이 저희 집에 있어요. 제가 추석 때 용돈 받아서 용돈을 줘야 되는데 용돈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사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읽으면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무라비도 있어요. 그건 언제 샀더라. 하여튼 원래 저희 집에 있거든요. 한 2년 됐나? 드라마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또 집에 있던 책이라 그것도 뭐 다시 한번 읽고, 네, 문유석 판사 저자의 그 저서의 시리즈를 한번 다 해볼까 싶기도 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쾌락독서라는 이제 독서의 경험이 담긴 재미있는 책, 뭐 에세이인가요? 이 정도면? 이런 장르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쾌락독서 읽어봤고요. 재미있는 책이니까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